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사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39분에 걸친 소인수 회담과 1시간 3분에 걸친 확대 회담 등 총 1시간 42분간 이루어진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양국은 또 북핵 위협 등과 관련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개최, 석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RN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4%를, 부정평가는 59.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34.7%, 문재인 좌익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 27.1%, 대북정책 13.3%, 국민과의 소통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외교 38.2%, 경제정책 16.3%, 국민과의 소통 14.7%, 반대 세력에 대한 협치와 포용력 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퇴임하고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요즘 참 시끄러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책방지기인 평산마을 평산책방이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평산책방은 8일 오전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은 마을 안내와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앞으로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아직 공익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책 읽어주기 봉사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자봉단을 꾸려두려고 했던 것인데 과욕이 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자봉 모집을 일단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산책방은 지난 5일 평산책방에서 일할 오전, 오후 종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SNS에 공고하면서 종일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평산책방 굿즈, 간식을 제공한다고 밝혀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22년 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등에 대한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거래소 측은 당시 김남국 의원 지갑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거래소 측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그게 결국 위믹스 코인이었어? 그럼 제대로 걸렸네라며 금융정보분석원 FIU 전산 시스템과 현금거래 신고 제도를 설계했던 제가 보람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남국인은 엿되었다는 뜻이겠지요. 한편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한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 얼마나 현금화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민 교수는 최근 평산책방에서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과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좌파들은 참 돈 좋아한다면서 그리 돈이 좋으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야지 왜 그리 남의 돈만 뜯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민 교수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돈을 유용했다마뇨. 그리고 그 출장 중에는 노조 일이 아닌 가족 행사도 있다는 크크, 이런 애들이 대체 누굴 비판한다고 크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을 향해 문재인 보시라. 월 1,400만 원 받는 X가 책방 운영한답시고 관공서에 주차장이랑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최근엔 자원봉사자 뽑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하루 종일 일하면 밥 한 끼 준다고 크크라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어 혹자는 이걸 열정페이로 미화하던데 이건 열정페이가 아니라 제로페이라며 하는 짓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이하 소주성을 주장했던 X가 맞는가 싶다. 최저임금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니까 올리는 게 맞고 책방은 자기 돈 나가니까 안 주는 게 맞다. 라고 나를 세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한다고 수업 받아 처먹고 직원 월급 안 줬던 586 핵심 허인회도 생각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 지지했던 월양이란 기업 대표 이어영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도 안 준 일도 생각난다고 맹폭했습니다. 끝으로 서민 교수는 하여간 좌파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좌파 놀리는 재미가 참 쏠쏠하다면서 보수 정권 20년이면 좌파 박멸 가능, 돈줄이 말라서 크크라는 뼈있는 해시태그를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첫 현역 국회의원 조사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각각 6천만 원과 9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성만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돈봉투 조성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내구 전 감사, 박모 전 보좌관과는 캠프에서 만난 기억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입니다. 검찰은 녹취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돈봉투 수수자 일부를 특정했지만 아직 현역 의원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로 잡힌 강내구시 2차 영장심사는 돈봉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1차 심사 때 피의자가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거나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강내구시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까지 겹겹악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악재가 잇따르자 의원들 사이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권은 계속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여전한데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시작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은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적극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 처지가 됐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은 7주 만에 국민의힘에 역전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국민의힘 35%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3% 반등하면서 역전된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